고조선의 시발점이 부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영토에 접목해 있어 부여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그 역시 개방되는 순간 태양을 손으로 가리려 할 뿐 무의미하지요. 만리장성 또한 이름이 만리인 듯 처음엔 2500km에 불과한 걸 20년의 세월에 걸쳐 고무줄과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다 결국 지금에서야 고구려의 성지를 합하여 결국 총 길이 21,196.18km로 바꿔놓는데 성공하였다. 어느 누가 믿을진 모르겠으나 집을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많은 학자들은 북부여가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던 부여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동부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동부여가 나타난 기록으로는 북부여 왕인 헤브루 왕이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가 변경되었다는 것과 광개토 왕이 410년에 침공했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헤브루 왕이 천도한 동부여와 광개토 대왕이 점령한 동부여를 같은 국가로 보거나 다르게 보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부여와 헤브루 왕의 동부여도 완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설과 부여, 영토 내에서의 이동으로 보는 설이 있다. 북부여와 광개토 대왕이 점령한 동부여를 각각 별개의 나라로 상정하여 주장을 펴는 견해 58가 다수이나 북부여와 헤브루 왕의 동부여를 동일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부여는 부여의 왕이었던 헤브루가 세웠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세기까지 번성하던 부여는 3세기 후반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중국 대륙으로 대거 남하하던 시기에 이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해 급격히 쇠약해졌다. 285년에 선비족 모용씨의 침공으로 인해 왕 의려가 죽고 수도가 점령당하여 왕실과 주민 다수가 두만강 하류에 있던 부곡저로 도피하게 되었다. 이듬해 그 다음 왕 의라가 서진의 도움으로 나라를 회복해 귀환했는데 그중 일부가 부곡저 지역에 계속 살았다. 이렇게 되어 본래 부여가 있던 곳을 북부여라고 하고 부곡저 지역에 남은 무리들이 나라를 형성하여 동부여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21년 고구려가 후왕과 충돌할 때의 부여, 왕자 위구태가 현도성을 침공한 고구려의 군사를 공격하여 현도성을 구원한다. 중국의 북사와 수서는 능한에서 이를 오해해 구태가 백제의 시조인 것으로 기록해 시조 구태설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북사와 수서의 오류이다. 167년에는 부여왕 구태가 후한 본토와의 직접 무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도성과의 무역 마찰이 생겨 선비족과 고구려의 묵인하에 현도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4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북부여를 장악하자 본국과 차단된 동부여는 자립하다가 410년에 광개토왕의 고구려에 멸망당했다. 부여에는 임금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63이들 가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군주가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새 군주를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 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군주에게 묻기도 하였다. 65 이것은 초기 농경사회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황금가지에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것이다. 부여의 왕 마여가 이러한 옛 부여의 풍속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당시 부여의 정치체제가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세습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왕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절대적 왕권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부여왕은 공손탁이 부여왕에게 일족의 딸을 시집 보내고 있음에서 부여국 지배의 실권을 쥐고 있는 권력적인 왕으로서의 일명과 마여가 옛 유풍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데에서 원시적인 왕으로서의 일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세기의 부여왕은 권력적이면서도 원초적이라는 상반된 양면성을 가지면서 귀족연합제에 의해 공립되는 성격이 최고로 강하였다. 그러나 군주가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체,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지배층, 부여 사회의 중심적 지배계급을 형성한 부족장의 칭호인 가는 시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다. 부족장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등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들은 각기 사출도에 하나씩을 주관하였다. 이들 대가는 왕과 마찬가지로 대사대사자 사자 등의 직속 가신을 갖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왕과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군주인 왕의 세력을 견제하였다. 여러 가는 각자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였다. 비록 국내에서는 흰옷에 가죽신을 신었으나
사신으로 외국에 갈 때에는 비단옷과 중국인이 부러워하는 값비싼 털옷을 입었으며 모자는 금은으로 꾸미는 사치스런 옷차림을 하였다. 또한 조두라는 고급 밥그릇을 사용하였고 죽으면 많은 사람을 같이 순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의 소유자로서 많은 노예를 소유하였다. 지금의 동북 공정에 의해 한족의 역사에 접목시키려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고조선의 우리 선대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만세.